자, 2월 9일 오후 6경기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랑 모비스 경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뭐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고 아마 뭐 이 지난 경기에 모비스에 돈이 좀 몰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긴 봅니다.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날에 모비스를 봤었어요. 모비스를 봤었는데 모비스를 본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뭐 모비스가 홈이고 가스가 원정이어서 그것도 아니고 가스공사의 3점 야투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가스공사가 흐름 좋았을 때 혹은 시즌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3점에 대한 컨셉이 명확한 팀이었거든. 근데 최근 모비스 경기 제외하고 최근 한 3-4경기 뽑아서 보시면은 3점 야투율이 한 27%, 26%, 8%이 정도밖에 안 돼. 원래는 까공이 좋았을 때 뭐 3할 초중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가 사실 포인트예요. 사실 직전 모비스랑 했던 경기는 플루크 성향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오늘 경기의 해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분명 가스공사가 평소보다 야투가 훨씬 좋았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첫 번째로. 야투가 직전 경기에 터진 경기예요. 어. 터진 경기지만 이게 점수 차를 뭐 한 20점 차. 사실 20점 차는 냈어야 되는 나는 경기의 야투율이라고 나는 봐. 가스공사 입장에서. 근데 수비도 그렇고 사실 명확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없어요. 단순히 야투율이 좋았다. 야투율이 좋은 경기였다라고밖에 나는 안 보여. 경기를 돌려봤어. 그냥 진짜 야투율이 좋았던 경기예요. 물론 농구는 야투율이 다지만 저는 그 야투율이 오늘 경기에 다시 나올 거라고 어, 생각하기가 조금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모비스 역배 플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버는 조금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형들? 그러니까 이게 직전 야투율이 이번 경기까지도 나오면은 가스공사가 잡겠지. 근데 그렇게 보기가 최근 모비스 경기 제외하면은 야투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서울 삼성이랑 고양 손우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양 손우 같은 경우에 이것도 또 이제 리턴 매치인데 결국 경기 요약을 좀 해보자면 캔바오 말고는 사람이 없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캔바오 말고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전 경기만 이랬다고 하면은 국내 자원들이 좀 반등할 수 있어서 이번 경기 리턴 매치니까 좀 잡을만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경기 내내 그래. 또 캔바오 말고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없다 봐요. 그래서 뭐이 경기도 캔바오가 그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 질만한 경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삼성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서울 삼성 승, 그다음에 저득점까지도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이 득점을 많이 할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언더까지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좀 제가 분석을 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카굴랑한 이름이 어려워요. 이제 이 선수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속공에 대한 강점이 어느 순간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전체적으로 템포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해먼즈 같은 경우에 어, 스타일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뭐 코번처럼 막 그렇게 이제 포스트를 막 비벼대면서 골밑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식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죠. 다소 무리가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뭐냐면 SK는 정관장이랑 연장을 갔다는 부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경기가 내내 이제 뭐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어제 경기가. 재미있는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뭐 안영준, 그다음에 오재현 얘네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도 해 주면서 그다음에 뭐 버튼도 잘 억제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버튼을 좀 억제하지 못했더라면 충분히 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쪼끔 억제를 한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체력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SK 입장에서 그래서 승패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SK 일반 승이. 그다음에 SK가 경기를 보면 내내 지금 근 몇 경기 동안 제가 직전 경기 정관장 프랜을 간 이유도 뭐냐면 이게 확실하게 이겨주는 경기가 너무 부족해. 다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SK 승.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치고박는다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둬가지고 다득점 찍어봅시다. 다득점 찍어봅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 패스하고 다득점 하나만 접근을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이랑 삼성생명 경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뭐 연홍 보면은 이 키아나 스미스가 오늘 경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전 경기 제가 분석했을 때 한 2, 3주 걸린다고 했나? 그래서 키아나 스미스 없는 삼성생명은 도저히 베팅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삼성생명 반대를 갔잖아. 갔었고 이 공격에서의 비중이 워낙 높았던 선수다 보니까 보니 키아나 스미스 하나 없는 게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뭐 어쩌겠어. 삼성생명 쪽을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은행 승 언더 이렇게 두 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는 지난 삼성생명 뭐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 경기가 맞을 거야. 무슨 경기냐면 그 뭐야 연장 연장 가서 오버 나온 경기로 기억하거든요. 삼성생명 직전 경기가 왜냐면 이 경기를 언더를 봤는데 베팅을 안 했어.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연장 가지고 오버가 나온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득점도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BNK한테 지긴 했지만서도 저희가 그 경기 BNK 쪽 봤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저는 뭐 배윤이라던가 그 이해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근데 배윤도 삼성생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윤이나 이해란이나 내내 그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공백이 있는 건 아니야.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한 30득 정도 해주면은 여기서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어. 결국 결론은 키아나의 공백은 채우지 못한다. 얘네 둘이 30득 해봤자 나머지 선수들이 키아나의 공백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 경기 우리은행이 진다고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은행 쪽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해외 쪽은 배당이 좀 오르긴 했던데 의미 없습니다. 우리은행 쪽 접근. 그리고 삼성생명 그 순위 이야기도 뭐 짚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네는 3위에요. 삼성은 어차피 3위에요. 오히려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 4위 싸움, 그 다음에 1위 싸움 이거 두 개야. 삼성은 뭐 지든 이기든 의미가 없어. 이 정도 됐으면은. 왜냐면은 4등 싸움하는 애들이랑 거의 5승, 6승, 7승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한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우리은행은 무조건 잡아야 돼. 왜냐고? 승패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 까지도 고려한다면 저는 우리은행이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그래서 우리은행 쪽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케이랑 손보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세트가 빵꾸 나는 경기는 아닐 것이다. 첫 번째로 세트가 빵꾸 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둘 다 세터가 좋아요. 일본에서 온 쇼타 세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손보 같은 경우에도 뭐 황택이 잘해주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그래 매 세트가 접전일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 그랬을 때 세트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본다면 용병의 차이죠. 승부 쪽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딱 클러치에서의 차이 하나 때문에 손보가 쉽게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형케랑 이제 셧아웃을 냈던 그 경기를 보면은 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 어 접전 클러치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승패 접근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몇 세트 접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세트만 딴다면은 기준점이 높아도 오버가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승부승 다득점 이렇게 두 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물 한 잔만 하고 여배 마무리하고. 밖에 춥더라고 형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자, 흥국이랑 페퍼 마지막 경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어떻게 해야 돼 이 경기? 뭘 어떻게 해? 그냥 흥국밖에 볼 게 없어요. 근데 결국 이거 센마 가냐 마냐 싸움이거든, 형들. 센마 가냐 마냐 싸움이야. 그다음에 뭐 흥국생명이 좋다는 것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S 상대로 페퍼가 연패를 끊었다? 뭐 이거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페퍼 입장에서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페퍼가 가장 최하위의 팀이라고 봐. 나는 IBK 기업은행이랑 또이또이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경기 한국 쪽 사이드 봐야죠. 한국 쪽 사이드 봐야죠. 한국승 쌤마 언더 까지도 봅시다. 이거 뭐 장난질을 생각해야 다른 걸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경기들 중에 가장 쉬운 경기예요. 물론 실제로 배당이 가장 낮은 경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가장 쉬운 경기라서 뭐 흥국에 돈이 많이 몰리겠죠. 근데 뭐 어떡하냐. 몰리는 거 안 가고 역배 안 가고 이거 안 가고 저거 안 가고 하면은 배팅 어떻게 해. 일단은 흥국 쪽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 받고 추천 픽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합시다.